대체 휴일로 인해 이번 8월 16일자 뉴스 브리프가 또 지연되어 방송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카고프레스가 만드는 물류 메가폰의 글로벌 물류 뉴스 시간입니다. 우선 첫 소식은 다소 시사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그 정권 변화로 인해서 중앙아시아 시장의 운송 패턴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미국의 영향하에 있던 이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인도 및 이란하고 협력해서 이란 동부의 차바르항을 개발해 왔어요.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가죠. 그래서 항만이 절실했죠. 따라서 이란의 차바르항은 지난 10년 동안 서남아에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주요 관문으로 급부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탈레반이 다시 국가를 책임지면서 아프간 수출입은 이제 파키스탄의 가라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재 소식입니다. 그림처럼 말이죠. 하지만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1대1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이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탈레반 정부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게이트웨이 항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현지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물류는 혼란의 시기가 오면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이 지역 시장을 커버하시는 물류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항공시장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한 조치가 지금 중국의 거점 공항의 화물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막 도착한 소식인데요. 이 공항에서의 공급망 혼란 상황은 지금 시장을 완전히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큰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은 항만은 물론이고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이 공항 등이 거점 공항 혼잡으로 난리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전해드렸지만 중국 공항은 난징 공항에서 화물 작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폐쇄됐죠. 그 여파로 가까운 상하이 푸동공항까지 미쳤습니다. 이 작업자가 푸동공항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푸동공항도 검역을 하고 소독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중앙정부는 베이징 공항의 검역을 대폭 강화했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주요 거점 공항들의 화물 운송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는 해운 시장의 혼잡 영향으로 성수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금 항공화물 시장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번 검역 강화 조치로 가뜩이나 부족한 항공화물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시장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키로당 20달러를 예상하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화물 처리 지연으로 인해 상당수의 화물기가 빈 채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이 같은 배경에는 공항 조업 시간이 기존보다 한 2~4배 늘어난 6시간에서 10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이 스케줄을 기다릴 수 없어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을 실지 않고 곧바로 그냥 이륙을 한 거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항공편이 하나가 밀리게 되면 뒤에 화물기들은 백록이 발생합니다. 당연합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777 검역 조치가 발효됐다고 해요. 공항 및 화물 지상 직원들에게 현장을 일주일 7일을 근무한 다음에 무조건 14일은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을 근무한 후에 그 다음 7일은 무조건 강제 휴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7+7+7 조치를 내렸다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승무원들, 즉 국제선으로 운항하는 승무원들에 대한 검역도 자가격리도 강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자가격리를 피하기 위해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장기 대기 후 승객이나 화물이 빈 채로 운항하는 화물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편 스케줄을 재조정 중이면서 이미 중국 남방, 중국 동방은 8월 말까지 미국 노선 스케줄을 대폭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공항이 난리도 아닙니다만 그 여파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연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에게 혜택이 될까요? 아직은 두고 볼 일입니다. 중국 공항에 이어서 항만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중국의 거점 항만 중 하나인 닝버 저우산 항만이 항만 폐쇄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역 재개는 오늘 9월 6일로 잠정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가봐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죠. 지난 8월 11일이죠. 항만 부두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전격 폐쇄에 들어간 닝보 저우산 하구의 메이산 터미널이 여전히 폐쇄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해당 터미널은 전체 그 닝보 항만 화물 처리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즉 화물 처리량이 25%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그동안 그 많은 선사들이 닝보 저우산 항만을 피하기 위해서 배의 경로를 병로했습니다. 즉 콜링, 기항을 피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닝보 저우산의 입항을 기다리는 선박 대기열은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 분석가들은 그 닝보 저우산의 무기한 부분 폐쇄는 글로벌 공급물류에 부담을 더해주는 큰 이슈라고 전하면서요. 이로 인해 거의 240만 TU의 선박을 가진 약 350대의 컨테이너선이 전 세계 항만에 지금 대기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국 그 남부 옌텐 항구 사건으로도 엄청난 그 글로벌 공급망의 후폭풍이 있었죠. 닝보도 이런 상황이면 이번 성수기는 심각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국적항공사 홍보 뉴스를 전해드릴 거예요. 대한항공이 화물사업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분기 대한항공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한 1조 9,5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31%가 증가한 1,9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객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화물 수송이 극대화됐고 전사적인 비용 절감 노력으로 2020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한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1조 5,108억 원으로 역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고요. 기존의 화물 사업 최대 매출은 2020년 4분기에 1조 3,609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제 성수기는 다가오고 3분기는 물론 4분기 매출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공화물 시장의 운임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글로벌도 아니고 국적항공사가 돈을 많이 번다니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실크웨이 항공사가 아프리카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실크웨이 웨스턴 에어라인스는 아프리카 케냐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화물 항공사인 아스트랄 에이비에이션과 인터라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아프리카행 화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양 화물 항공사는 두바이 신공항이죠. DWC를 환적 거점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랄 항공은 두바이와 나이로비를 연결하고 기타 아프리카 다른 이원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실크웨이 웨스트 항공은 아시아와 유럽 및 미주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총 12대의 747 8F를 운영 중이죠. 올 초죠. 추가로 B77F 5세를 추가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선사 이야기입니다. OCL이 중국발 미 동부 해안으로 철도와 해상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상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재밌습니다. 해상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지금 혼잡도가 극심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미 동부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여기에 OCL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수입 하주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전용 요차를 중국 시안에서 출발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안 열차의 도착지인 러시아 칼리닝글라드까지 운행을 하면 이 장안 열차의 블록 트레인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칼리닝글라드에서 피더 선박을 이용해서 독일 브레멘하벤까지 피더선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또 OCL의 대해양을 움직이는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대서양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 동부 해안 항구를 연결하는 방식이랍니다. 나름 획기적입니다.
다음은 다시 항공 소식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의 JD.com이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화물 전용 항공사가 출범한다고 옛날에 전해드린 바 있어요. 최근 이 정수 징동 카고 에어라인이라는 이름의 화물 전용 항공사가 미국 민항 총국으로부터 운항 예비 승인을 받아 적어도 연내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JD.com의 모기업이 지분의 한 75%를 갖고 직접 항공사도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상 JD.com의 화물 전용 항공사다 라고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생 화물 전용 항공사는 그 난통을 기반으로 중국 국내선 및 국제선에서 737-800 화물기를 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베트남 물류 시장을 힘들게 했던 그 호치민 깐라이 항구가 마침내 운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죠, 베트남 정부가. 그래서 약 일주일간 항만 운영이 엄청난 차질을 빚으면서 베트남 해상 운송 시장이 지금 막 혼전과 혼잡이 극심했는데, 이 와중에서 호치민의 깐라이 항만이 이번 주에 정상 운영이 재개돼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항구 내 컨테이너 비율이 정상 수치인 85% 수준으로 지금 급격하게 회복됐고, 현재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입항 가능한 수준까지 복구가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